수다 타임 좀 가져보려고요. 제가 결혼을 왜 했고, 왜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요. 그럼 들어보실래요? 저는 결혼 지금 4년 차 주부예요. 4년 차 주부인데, 어, 결혼을 왜 했냐? 적당한 사람이 적당할 때에 나와가지고서는 결혼했겠죠? 드라마 보니까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이랑 배우자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때 되면 나타난다. 전 되게 공감했어요. 집이랑 배우자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 남자 만나가지고서는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일찍 하진 않았어요. 30대 중반에 했으니까는 일찍 결혼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적당한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30대 중반, 할 거 하고, 그러고서는 결혼한 게 딱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4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횟수로는 4년이고 이제 만 3년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남편이랑 외국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외국에서 만나가지고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가지고서는 한국에서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가지고서는 결혼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왜 결혼 안 했냐?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애를 언제 가질 거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딩크족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양 아니고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처음부터 의기투합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서로 의기투합은 된 거 아니고 남편은 좀 막연하게 이세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확고한 의지가 있었죠. 저는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의지를 갖게 된 데에는 물론 계기라는 게 있겠죠. 저는 조카를 좀 많이 봐줬어요. 조카 바보여가지고 조카를 많이 봐줬는데, 그게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딩크족으로 살게 된 계기에 일조했다. 저희 조카 보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는 조카한테는 이모가 유튜브 찍는 거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조카를 많이 보면서 육아에 간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이 생각이 좀 뚝 떨어진 것도 있고, 저는 강아지도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저는 어느 보호자나 다 소중하게 대하듯이 저는 강아지를 좀 약간 저의 아기처럼 다뤄가지고서는 사랑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육아에 좀 간접 체험? 그래가지고 지금 강아지는 무지개 다리 건넜지만은 그것도 간접 체험이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딩크족을 좀 서서히 지향하다가 물론 그런 계기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아이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를 안 갖는 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안 갖는 게 인간의 도리를 다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노력해가지고서는 딸 둘을 낳으셨죠. 그리고 저희 이제 사촌 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주변에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과 스트레스와 굉장한 모든
집합체죠, 노력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서는 어,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도 강해요.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 제가 뭐가 될지 궁금해요. 제가 이 나이에 뭐가 앞으로 될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뭐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너무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이제 생명을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을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어, 오은영 박사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다. 우주다. 굉장히 커다란 우주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커다란 우주가 되기에는 제 스스로가 부족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남편과 저의 성향을 곰곰이 이제 파악했을 때 아이라는 존재가 저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희의 사이에 끈끈한 그런,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가 있어야지 좀 더 끈끈하다. 뭐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해당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신랑은 굉장히 좋게 말해서 느긋하고 나쁘게 말해서 조금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그 게으른 자가 아이를 낳고 어, 한다면은 모든 육아는 저의 몫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또 낳으면은 분명히 저는 억울할 거예요. 왜 남편이 이만큼밖에 노력을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남편한테 더 실망하고 저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멀어지고 오히려 부부 사이가 아이로 인해서 끈끈해지기보다는 멀어지고 나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사는 그런, 이제 옛날 부모님 세대에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 보고 사는 거지 이러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들 조언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할 때는 그런 말 되게 많이 조언 들었어요. 결혼해봐라. 그러면은 남편이 틀려질 거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암울했어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야. 어, 다른 경우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조언을,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커다란 위안이 됐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기는 싫지만은, 저한테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는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 신혼부부에게는 이제 아직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거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행복한 일이 더 많아라고 조언을 해준다는 게 저는 더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생에 정말 커다란 관문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뭐, 살아봐라, 변할 거다.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결혼을 이제 아직 안 한 이제 동생들이 물어봐요. 결혼하면 어떠냐고. 그러면은,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해요.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내 편이 생기고, 그리고 물론 나쁜 점도 있죠.
저희 남편 굉장히 게으르고 집안일 시키기 전까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투닥투닥거리긴 하는데 분명히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돼주고 뭐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런 거는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서로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의지가 되기는 하죠. 사람인데 사람인지라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을 때가 더 이제 의지가 되고 어 홀로 걷는 길보다 이제 뭐 더 외롭지 않다. 물론 둘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둘이 있어서 외로운 사람이랑 만나면은 외롭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각자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각자의 이제 거리 두기를 이제 잘 실천하고 있어요. 남편이 게임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꼭 저의 허락을 받고 뭐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제가 같이 있고 싶으면은, 아, 싫어. 게임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제가 만약에 같이 있기 싫으면은,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은, 게임하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신나가지고서는 컴퓨터 방이 있거든요.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서는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결혼하고 나서 거리두기 한다. 거리두기 해야 돼요. 집에서 서로 온전히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거리두기 운동해야 되고, 근데 이것 또한 아이가 없으니까는 가능한 거겠죠? 아이가 없으니까는 이제 둘의 이제 서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는 게. 그래서 딩크족을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이제 아직 모르세요. 저희가 딩크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어,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키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만나가지고서는, 아, 예쁘다, 이거 한번 하려고서는 저한테 그런 아이를 강요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육자가 아무래도 엄마의 몫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해낼 수 없는 일에 능력치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했는데 그것을 다 타인이 강요한다는 거에 자체에 저는 흔들리진 않아요. 워낙 자아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서는 남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 듣는 거랑 내 의견을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이제 따르는 거랑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보통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코끼리도 그렇고, 이제 무리 생활하는 뭐 늑대도 그렇고, 이제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보니까는 공동육아하더라고요. 공동육아하고, 막 이제 뭐 사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어미가 돌봐주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렇게 동물들도 공동 육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뭐 시부모님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아이를 공동 육아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혼자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하는 시간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너를 잘 아는 거는 네 자신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전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무시한다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후회를 해도 그건 제 몫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후회를 잘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판단하기 전에 생각을 굉장히 장고 끝에 내린 결론. 그러다 보니까는 후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가지 않아요. 저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가 적합하지 않다. 제 스스로에게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한다고 저도 할 이유도 없고, 남이 안 한다고 제가 안 할 이유도 없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을 때 후회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의견은 제시해 주세요. 근데 저는 판단은 오로지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야지 남 탓 안 하게 되죠, 나중에. 어, 남들이 아이를 가지니까 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갖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언가를 케어하고 생명을 케어하는 거는 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강아지랑 사람이랑 구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구분 짓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돌보고 키웠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나의 능력치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으면은 아이를 갖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아이를 안 갖는 게 맞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복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일단 아이를 낳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음, 엄마가 판단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서는 공동 육아, 남편이 그럴 준비가 돼 있냐, 아이를 같이 이제 케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아이 근데 어 그게 제일 이제 적당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화초에 물 주는 것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물며 화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맸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초에 물 주는 것도 까먹고 저희 이제 댕댕이 있었을 때는 댕댕이 예쁘다는 정말 잘해줘요. 정말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게 끝이에요. 예쁘다. 근데 아이는 예쁘다 해서 끝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댕댕이도 예쁘다 해서 끝낼 수 없어요. 산책을 시켜주는 거 이외에도 먹는 거, 뭐 이제 싸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데 예쁘다 예쁘다 요런 거 잘해요.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예뻐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예쁘다 해서 끝나는 남자와 과연 아이를 갖는 게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뭐 본의 아니게 남편을 약간 디스한 것 같긴 하지만은 저희 남편의 성향을 봤을 때는 저의 성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짜증을 부릴 것 같아요. 굉장한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서는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엄청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원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왜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히스테리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깐깐한 사람이고 남편은 사랑은 많지만은 좀 게으르다. 사랑과 애정과 굉장히 느긋해요. 또 느긋해가지고서는
조카들 오면은 굉장히 잘 봐줘요. 저희 댕댕이 있을 때도 굉장히 잘 돌봐줬어요. 근데 돌봄이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돌봄에서 이 사람은 능력치가 거기까지다. 저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어, 딩크족으로 살라고 이제 뭐 그런 거 추천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딩크족으로 사는 이유. 뭐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하지만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나의 성향과 남편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아이를 갖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으면은 남 탓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왜 자기는 아예 안 돌보고 왜 나는 독박 육아하고 저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 많이 낳을 수 있으면은 낳아야죠. 그리고 이거는 어 근데 저도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아 예쁘다 이제 그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낳아야 되나? 라고 하지만은 정신 차려야 돼. 이건 현실이야. 항상 그래요.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비장려하는 것도 아닌 그런 수다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마무리 질게요. 안녕.